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시한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센 반발 속에 결국 강제 구인이 무산됐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팀 사무실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특검팀 사무실 앞 영상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영장 기한이 만료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특검팀의 고심이 상당히 깊을 텐데, 자, 이남희 기자, 특검팀이 그러면 영장을 재신청할지 말지 이거는 결정했어요? 안 그래도 기자들이 콕 집어서 특검 측에 이걸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도 적법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을 했는데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체적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면서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도 청구된 상황이고요.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이런 물리적인 공방이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또 영장을 더 청구하지 않을 쪽으로 가닥 잡지 않겠냐 이런 법조계 관측은 나옵니다. 잠시 뒤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허재현 변호사. 지난주에 어쨌든 특검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했고 엿새 만에 오늘 다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거친 대치가 벌어졌어요. 저희가 그 순간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볼 텐데, 자, 이렇게 1차 집행 당시에는 특검팀이 오전 8시 40분에 구치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이 있는 오전 9시보다 더 빨리 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아니 근데 오늘은 더 빨리 갔어요. 그렇습니다. 1차 때보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시간 정도 일찍 서울구치소에 진입을 해서 8시 25분부터 영장 집행에 착수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변호인이 만약에 현장에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삼으면서 제지를 하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그 장애가 될 가능성까지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체포영장 집행이 항상 변호인의 입회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9시가 넘어서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변호인이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하면은 접견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집행을 하고 검사실에 와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접견 교통권을 보장해 주기는 합니다만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중단하고 변호인을 접견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했던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된다라든가 이런 상황을 최대한 막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일찍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시간이 오늘 8시 25분부터 시작을 했고, 자, 이게 무산된 게 9시 40분. 그러니까 2차 집행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난 겁니다. 1차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중단을 결정한 건데, 그러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나서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아니 그러니까 상황은 이랬다는 거예요. 우선 당시에 저렇게 서울구치소의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해서요 교도관 10여 명이 이제 투입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설명하는 상황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를 붙잡는 물리력을 행사를 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이제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했다는 건데 이건 특검도 인정합니까? 일단은 특검 측의 설명은 추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래서 네.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에 중단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 측은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굉장히 격앙된 채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네. 보면은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오전 8시 25분부터 총 3번의 시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교도관 10여 명이 붙어서 팔 다리를 감싸서 체포를 영장 네. 집행하려다 그다음에 의자를 들고 나오려다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시 40분쯤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1시간 정도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접견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조금 전에 변호인이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쯤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무실에 진료까지 받았다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허재현 변호사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이러는데 이 과정 자체에 혹시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결국에는 지금 고발 조치한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이게 최소한의 물리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예상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리력을 행사를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부상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아닌지 그 최소한의 물리력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체포를 하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기준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 피해자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째로 들어서 옮기려고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물리력의 범위를 좀 넘어섰다고 판단될 여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맞는지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법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 기준, 판단 기준이 어디인지 네. 어디까지인지 제시가 될 것 같은 일종의 리딩 케이스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자를 들어 올리는 것 자체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신 건데 그럼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따져요?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곳이 그 예. 의자에 들어 올리려고 했던 곳이 제가 알기로는 출정 과장실로 접견하는 도중에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출정 과장실 안에는 그러니까 그게 출정 과장실이 뭐냐면요. 네. 교도관의 그 교도소의 내부에 보면 출정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공간인데 그 안에 CCTV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로 확인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서울구치소 출정 과장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변호사가 들어갈 수는 원칙적으로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CCTV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사실 앞서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특검 측에서도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까요? 글쎄요, 서로 간에 사실은 어디까지 저항할까 또는 어디까지 지금 거부할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최소한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다음에 차에 스스로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여 명이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물리력 행사를 예고도 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저항할 줄 몰랐을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신이 의자에 앉아서 끝까지 저항을 하면 의자째로 들어 올린다? 사실 쉽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들어 올리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특검 측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아니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이시니까 혹시 이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수사기관과 좀 대치했던 전례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대치한다는 건 이를테면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의 저택에서 안 나가겠다라고 해서 저항을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순순히 차에 탔습니다. 저택은 아니고 이제 지방 내려갔다가 이제 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저항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목도한 그런 실질적으로 몸싸움에 가까운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잖아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뭐 말싸움이라든지 또는 저항을 집에서 안 나가겠다든지 이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예전에 미국에 싱크탱크 있는 외국인 분들 만나서 저한테 이런 질문 던진 적 있어요. 왜 한국에 있는 대통령은 거의 퇴임 후에는 감옥에 갑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렇게 퇴임 후에 구속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는데 이렇게 지금 끌어나오냐 마느냐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국민들도 이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히려 이제 특검 측에서 또 문제를 삼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그러니까 출입할 수 없는 곳까지 진입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인이 구치소 내부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변호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든 안 하든 변호인이 구치소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딱 변호인 접견 공간, 그 변호사 접견실까지이고요. 사실 구치소마다 구조가 좀 다른데 제가 접견을 하러 가보면 그 변호인 접견실까지 가는 중간중간에도 철문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전체가 사실은 다 보안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출입하기가 일단 구치소에 들어가는 그 정문에서부터 변호인 접견 왔다라고 하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구치소 내부를 막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 보안으로 막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아마 도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변호인단과 면담을 요청을 해서 특검 측에서 어떤 그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일단 집행을 중지하고 면담을 허용해줬던 모양인데 그 면담 장소가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출정 과장실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구치소 측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아마 변호인이 도착했을 시간은 이미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 다른 재소자들과 접견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뭐 단독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접견 공간 자체는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에 이런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구치소 측에서 특별히 좀 출정 과장실을 지정해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했던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해당 공간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자, 1차 집행 때와 달라진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벌어진 이 상황을요, 대하는 특검과 또 그 변호인의 태도입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를 그 현장을 목도하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정신적 충격이 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팔이 아프다고 좀 놔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차 때랑 특검이랑 윤 전 대통령 측의 기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을 때는 네. 특검이 먼저 브리핑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위를 입지 않았고 누워서 굉장히 반발을 했다라는 거를 먼저 특검 측이 밝혔다고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먼저 의자까지 들어서 이렇게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 먼저 반발하면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 특검은 그 뒤에 브리핑하면서 말을 아낀 겁니다. 아니 오늘 특검 브리핑을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방어적인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좀 이 내용 저 내용 확인해달라라고 했는데 확인해줄 수 없다. 굉장히 방어적이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초유의 사태거든요. 네. 구속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고 그렇게 저항하는 피의자에게 의자를 들고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라고 그동안 예측했던 어떻게 보면 팔다리를 붙잡고 사지를 들고 끌어내려는 시도가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하면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이게 가혹행위라고 판단될 여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단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추이를 좀 지켜보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네.